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낚시 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의원이신 정토근 의원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 설명은 대표 발의자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는 안성시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여 관내 내수면 오염을 방지하고 수행태계 및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낚시통제구역 지정 공고 및 안내판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금지 행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안성시를 비롯한 타 지역 분들께서도 낚시통제구역에 대한 여러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만 낚시터와 저수지 주변의 대다수 주민들의 낚시 금지 구역 지정을 위한 서명부와 청원서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한 번 더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성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정토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윤종찬 축산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네, 윤종찬 축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혁 의원님.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이 낚시 통제구역 지정에 관련한 조례안이 입법 예고하기 전부터 사실 많은 의견들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수면 오염이 낚시로 인한 거라는 게 아니라는 의견들도 있었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안성시가 뭐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낚시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조례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 저희가 실제로 금지되는 구역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비율이? 현재 지금 낚시터가 34개 있고요. 2개는 개인 거고 지금 32개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수지만. 이 낚시를 원천적으로 전면 통제하는 게 아니라는 그런 좀 확실한 대답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대표 발의 의원이신 부의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이게 사실 많은 오해들이 있었고 사실 아직까지도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부의장님이 한번 그거를 설명을 여기서 한번 다시 해주세요. 네. 네. 안성시 낚시 통제 구역은 일단 안성시에 있는 총 낚시 구역의 34곳입니다. 이렇게 지금 데이터를 현황을 뽑아왔는데요. 총 34곳인데 소류지가 13곳이 우리 안성시에서
지금 이렇게 임차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시작한 것은 SNS상 많은 이야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안성에 있는 111곳의 조류지 모든 곳을 낚시를 통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조례에 보시면 순환식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해제 변경 등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해제 변경 여기 보시면 제4조 해제 변경 보면은요. 낚시 통제 구역을 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상 구역을 변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면 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 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 낚시터 통제구역 지정이 조례된다 할지라도 전체를 동시에 낚시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면 관리자가 이미 임대하고 있는 분이 그 용어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질문 한 개 드릴게요. 이게 사실 낚시인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량이 뭐 없다고는 말 못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뭐 CCTV 설치를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CCTV. 그건 저기 농어촌국 사건은 농어촌에서 해일 부분이고요. 이 시유지 건은 기반수 시스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 이제 농어촌공사랑 좀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좀 협의를 네. 봐야 되겠죠. 네네. 의지는 있는 건가요, 혹시? 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를 조금 해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예, 일단 이상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그 집행부에 좀 여쭙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여기 정의 4조에 보면 수면 관리자란 해당하는 수면 등을 소유 또는 점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 할 때 여기 그럼 수면 관리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되는 건가요? 그거는 안성시하고요, 농어촌공사하고 수면 임대자. 네네. 수면 임대자. 예, 가장 통합니다. 그러면 그 수면 임대라고 하면 유료 낚시터를 하시는 분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이 정의 규정이 이렇게 있는데 그동안 이해관계자들과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저수지 같은 것들을 임대하는 분들도 어쨌든 협의를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도 민원이 많아서 공부를 좀 많이 좀 했습니다. 근데 여기 주민 의견 조례에 대해서 의견이 많았던 걸로 아는데 찬성이 몇 건이고 반대가 몇 건이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네네. 총 13건 중에 11건이 반대 의견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건 중에 11건이 반대 의견인가요? 예. 혹시 어쨌든 아까 뭐 저수지, 유료 저수지도 있고 안성이 저수지가 가장 많은 도시 중에 하나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그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연간 몇백만 명이 다녀가기도 한다고 주장을 하시고, 이럴 경우에 이게 이제 사실이라면 지역경제 유발 효과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실태조사 같은 거 축산과에서 해본 적 있나요? 실질적으로 한 거는 없습니다. 실태조사 해본 적은 없으신 예, 건가요? 수익에 대해서는 수익에 방문객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한 번도 조사를 해보신 적은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조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낚시 하시는 분하고 1년 연간 그 계획 잡아서 한번 수립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의견 중에서도 그 실태 조사를 실시를 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제구역 지정을 위해서 우리가 어쨌든 근거가 명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거가 명확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상황 판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태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쨌든 말씀을 드려보면 최근에 국회에서 정책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 정책 토론회 자료인데요. 지금 그 대구를 지역구로 하시는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님이 9월 6일 날 정책 토론회 하신 건데 하시는 이유가 낚시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3법을 대표 발의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국회 토론회를 하셨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전문가들 한국하천호수학회 자료가 담겨 있는데 수질 오염의 원인을 밝혔는데 가장 큰 원인이 부영향화가 문제라고 합니다. 그 부영향화를 가장 심화시키는 것이 인이라고 하고요. 인으로 인해서 녹조 현상, 또 수중 산소 고갈, 생태계 파괴가 일어나는데 그럼 도대체 인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물의 배설물, 퇴비, 화학 비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각종 오염원의 인 배출량을 여기에서 이제 정리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요. 과학적으로 밝히기 위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건데요. 보면 낚시에 의한 인 배출량은 그 실제 저수지를 몇 개를 조사를 했습니다. 유역 오염원의 배출과 비교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유역 오염원이 뭐냐면 생활하수, 축산폐수, 대지 유출수 이런 것들과 비교를 하면 낚시에 의한 인 배출량은 0.3, 기흥지에서는 0.6%, 왕송지에서는 1.4%, 행성호에서는 1.3%에 불과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낚시는 굉장히 그 영향력을 미치는 게 미미하고요. 낚시할 때 쓰는 납추도 물에 용해되는 용해성이 굉장히 낮아서 유의미하게 수질 오염을 시킨다는 과학적 판단이 어렵다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난번 금강 저수지 녹조 현상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 축산업, 그 다음에 생활하수 배출 규제, 농사에 사용되는 비료 이거를 제어하지 않고서는 이 수질 개선이 굉장히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고요. 또 심지어 포르투갈에서는 낚시대회가 어마어마하게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 몇 킬로, 10킬로씩 밑밥을 투여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정량적인 분석을 하고 컴퓨터 수질 모델을 통해서 계산을 하니까 밑밥이 수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적으로 크지 않다. 그래서 낚시 규제의 필요성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셨다고 해요. 그 다음에 또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선 후보 님도 공약을 하시기를 낚시 통제구역 지정 절차를 개선하겠다라고 했고 이재명 후보도 낚시 금지구역의 지정 절차를 투명하고 합리화하고 해제를 주민들이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뭐 낚시 통제 구역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절차와 과정을 합리적으로 하겠다라는 얘기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규제를 강화하는 법이고 새롭게 규제를 하는 법이면 이게 또 특히 시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면 더욱 더 신중을 기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열심히 듣고 이렇게 해서 조례를 발의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유료 낚시터 운영하는 분들이 수억씩 그 관리비 자기 재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과 좀 더 원활한 소통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 낚시로 인한 오염이 없지는 않겠죠. 있다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걸 통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미세먼지 나오는 화력발전소 이런 것들도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건데 그런 내용이 있고요. 실제로 또 해양수산부에서 그 연구 용역한 보고서 144페이지에 이르는 연구 용역 보고서 결론도 뭐냐면 여기 또 재미있는 결론이 있어요. 그 저수지 부영양화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저수지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렇게 부영양화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한다는 게 나타났다. 사실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 유료 낚시터 운영하시는 분들을 수질이 깨끗해야 물고기가 더 많이 살고 그러면 낚시도 더 잘 될 거고 그래야 손님이 더 많이 오지 않느냐. 그래서 수질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관리자가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해양수산부 용역 결과에 나왔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화장실이나 쓰레기통 같은 편의시설을 확충해서 생활하수 같은 게 유입되는 걸 좀 막고 그다음 또 하나가 그 수초를 많이 심으면 그 수질 환경 개선에 굉장히 좋은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조례 안에 이해관계자들도 있고 하니까 실태 조사의 내용을 좀 수렴을 해서 집어넣어서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부의장님 인터뷰도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저는 인터뷰한 적이 없습니다. 언론에 인터뷰라고 한 나와서 한 적이 말씀을 없습니다. 드립니다. 언론에서 부의장님 사진 대문짝만하게 찍어서 이제 네, 인터뷰한 적이 없습니다. 인터뷰한 적이 네,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럼 그 기사가 허위 기사인 네, 건가요? 저는 인터뷰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그 내용을 넣지 않도록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실태 조사를 실시해서 그 실태 조사에 근거해서 낚시 통제 구역을 지정할 때 거기에 근거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생하셨고요. 잠깐만요. 그 인터뷰 기사는 인터뷰를 한 게 아니라 예전 인터뷰를 별도로 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인터뷰 아니고요. 예, 제가 그 행감 예전에- 때 예, 알고 행감 있습니다. 때 한 이야기, 예, 행감 때 그거를- 제가 지적했던 이야기와 예, 그거를 제가 편집해서 SNS에 낸 걸로 알고 올린 있습니다. 일부 이야기들을 인용해서 마치 제가 인터뷰한 것처럼 네, 보도가 됐습니다. 자, 그 제 부분에- 말씀하시죠. 예. 네, 예.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 낚시 통제 구역을 조례를 제가 이제 제정하려고 계획한 것은 이미 민원이 의회에 올라왔을 때, 당선돼서 올라왔을 때 1년 전부터 이 민원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낚시를 할 수 없게 금지 구역을 만들어 달라라는 낚시 금지 요청을 위한 서명부가 첫 번째로 올라왔습니다. 자, 이 서명부가 올라왔는데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 황인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생존권 문제가 있는 관계로 이 부분은 쉽게 판단할 수가 없어서 좀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얘기를 들어봤냐고 하셨는데 지금 이것은 청원서입니다. 안성시장과 안성시의회에 요청한 청원서인데 이것은 안성시민 전체라기보다는 그 낚시터가 인접해 있는 지금 구송동 그 금강면에 있는 구송동 마을부터 그 금강호수가 있는 그 상인은 거의 그 경제적인 효과를 말씀하시는데 금강호수에 있는 상인들은 거의 90%가 서명을 하셨습니다. 낚시로 인해서 경제적인 활동이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낚시인들은 거의 음식을 싸갖고 와서 낚시를 하면서 먹기 때문에 거의 싸갖고 오지 그 사서 먹는 그 수는 극히 저조하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오염시키는 게 더 많다라고 해서 이 청원서에 서명을 하신 분들은 바로 그 상인분들 스스로입니다. 그리고 낚시터 주변에 있는 그 금강면을 비롯한 그 죽산 그다음에 이제 여러 곳 그 낚시터 있는 주변에 있는 주민분들이 지금 이렇게 서명부를 올려주신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가축 퇴비 그리고 생활 오수 이것이 먼저 문제가 아니냐. 네, 맞습니다. 어느 하나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생활 낚시 축산 폐수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축산 폐수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축산 폐수가 하천이나 호수 근처에 있으면 바로 즉시 알려주고 그 처리를 완벽하게 해놓습니다. 또 하나는 자 생활 쓰레기입니다. 생활 쓰레기에 대해서는요, 그 음식물 쓰레기 포함입니다. 그 역시도 마찬가지로 자원순환과 과장님과 함께해서 지속적으로 생활 쓰레기에 대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생활 쓰레기, 특히나 농약병 그리고 이제 비료 부대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회수해 주시라고 그 관리에 대해서도 역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호수라든지 하천 그 주변에 있는 그 식당들이 버리는 오수에 대해서도 지금 환경과에서 그리고 하수도과에서 그 상가들 그 정화조 여러 가지고 그 수질 검사 실시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완벽하지 않은 것은 바로 그 정화조 보강하시는 일들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성시 전체에서 그 부분들을 하나씩 지금 아까 나열해 주신 그 부분들을 그 낚시뿐만이 아닌 생활 오수라든지 그 모든 것 가축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각 전과가 지금 그 환경을 지금 깨끗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에 놀러 오시는 분들 낚시로 인해서 SNS 상에 정말 뜨겁게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입법 예고하고 조용히 처리하면은 그 많은 이야기들이 댓글로 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111군데, 안성에 111군데의 개수지가 있었다는 것은 이번에 알았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거는 111군데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11곳이 있다고 해서 이제 낚시터 있는 곳, 낚시터 허가가 난 곳을 다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총 34곳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하천이 얼마까지 있는지도 확인을 한 사안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게 바로 우리 안성시에 놀러 오는 관광객들 데이터입니다. 자, 여기 사계썰매장부터 향토사료관까지 방문한 우리 이제 안성시에 방문하신 관광객 수인데요. 연 22년도입니다. 22년도 총 왔다 가신 분이 158만 2,020명이십니다. 여기서 바로 이제 유료를 이용하신 분이 133만 2,147명이고요. 무료에 왔다 가신 분이 24만 9,873명입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낚시로 왔고 낚시로 연간 벌어들이는 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안성시 전체에 우리 이제 그 왔다 가신 이거 이제 GPS로 해서 이동통신 그 내용으로 보통 이제 왔다 가신 분들을 뽑습니다. 바우더기 축제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GPX 그 상에 이동통신에 잡히는 숫자로 좀 나오는데요. 이것은 그 숫자 외에 이제 포함해서 직접적으로 한 거 좀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하도 많은 분들이 낚시로 왔다 간다, 경제적 손실이 크다라고 하셔서 이 데이터를 한번 받아봤고요. 그래서 이제 받아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의 숫자는 아니고요. 111군데를 그만두게 한 적도 없고요. 자, 여기 보시면 낚시가 꼭 문제냐라고 하셨는데 이제 여기는 좀 바다입니다. 여수 검은도 갯바위 생태계 회복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낚시를 이곳에서도 금지하기 시작하니까 생태계가 회복되기 시작을 했고요. 자, 신안군에서 낚시액이 금지 구역을 위반자 과태료 징수를 이제 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점점 그 깨끗한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단속을 하기 위해서 먼저 그분들과의 대화를 좀 나눠보면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네, 좋으신 말씀이고, 그러기 위해서 SNS에 낚시 통제 구역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미리 올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여러 의견들 중에서 대부분의 분들은 안성 분들이 아니시고 외지에서 네, 거의 테러 수준으로 네, 아주 뜨거운 글들을 올리셨습니다. 그 글들을 올리셨지만 그 중에서 정말 나도 낚시하지만 낚시 아예 금지돼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자, 이것은 내게 주어진 어떤 생존권이 박탈당한다면 누구나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생존권 박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유지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내가 잘 살자고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죠. 낚시 금강면 혹시 의원님은 황윤희 의원님께서는 금강면 낚시터 그 임대하고 있는 곳에 방가루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제가 그걸 답변을 해야 될까요? 다른 저수지는 많이 가봤습니다. 네. 어쨌든 부의장님, 그 부분이 제가 지금 관리가- 얘기하는 자, 주제는 뭐냐면요. 네. 지금 부의장님도 자기 주장의 설득력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근거를 들고 계시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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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한테 물어보시길래. 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낚시 통제구역 지정 조례는요, 안성에 있는 전 111군데라고 주장하시는 그 분들의, 민원인 분들의 내용처럼 111곳이 전체적으로 동시에 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있는 곳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순환식으로 통제되는 것이고요. 그 원인이 없어졌을 때는 해제됩니다. 그래서 바로 처음 조례안을 올렸을 때 통제는 되지만 전국에 140군데입니다. 현재 140군데가 통제는 됐지만 단 한 번도 통제가 되고 나면 해제된 적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주셔서 아예 기간도 3년 이내로 한다라는 기간을 명시해 드렸습니다. 이 조례안에 그 기간까지도 명시해서 넣고 또 하나는 그 불안해하는 그런 부분들을 해제시켜 드리기 위해서 기간도 명시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 낚시 조례는 안성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위해서 주민들이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사안을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어쨌든 좋다 이거죠. 지금도 부의장님 주장에 근거를 대시기 위해서 여러 자료를 계속 인용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그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실태조사 항목을 넣어서 통제구역을 지정을 할 때 과학적 근거와 타당한 논리를 갖고 그래야 갈등도 적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실태조사 내용을 첨부를 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예, 다른 논란은 없습니다. 그 낚시조례의 통제구역 같은 경우는 제가 누차 말씀을 좀 이게 저도 하여튼 공동 발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 관련돼서 얘기를 좀 듣긴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몇 번 SNS상이나 지금 올려드렸지만 통상적으로 지금 다른 곳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안성시가 지금 과하지 않다 이런 내용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마치 또 안성시의 우리 시의원들이 전면 낚시 금지를 하는 것처럼 오해들이 좀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 이후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관련 부서와 그다음에 이게 최종 우리 낚시 조례에서 낚시 통제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시장입니다. 안성시장이니까요. 여러 가지 우려점들을 애써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하게 그런 우려점들은 이후에 이 조례가 좀 제정되고 나서 더 많은 활발한 노력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 우리 황윤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들도 좀 더 그 이후에 고려되어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그거는 지금 여기에 조례안에 수정안으로 넣으실 건가요? 그래요? 예, 그거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어제 오후에도 낚시협회, 전국 낚시협회 중앙회 회장님이 다녀가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국에 있는 140군데의 낚시터 조례 중에서 기간이 정해져 있던 조례가 없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낚시 통제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기간을 반영해줘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 외의 부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제 당시 미팅을 가졌습니다. 미리 사전 협의를 통해서 거기서 하신 말씀은 낚시를 지금 운영하는 운영자들에 대해서 관리자분들이 앞으로 환경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명시해서 임대를 받을 때, 수면 임대를 받을 때 그 부분을
넣어주면 되겠다라고 하셨고요. 그것이 지금 이제 시행 규칙이 또 만들어질 겁니다. 그거는 우리 조례 아니고 아마 집행부에서 시행 규칙을 만드실 건데 그 시행 규칙 부분에 그 평가하고 하는 부분을 담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황윤희 의원이 말씀하신 네. 우리 수정안을 넣을 생각 아니요,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행 규칙에 담으면 된다? 네, 예, 예. 어떠한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행 규칙에 담으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낚시 금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 조례안하고는 좀 틀린데요. 낚시 금지를 요청하시는 우리 안성 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낚시 금지 지금 서명 들어온 거는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네. 여기 아니, 지금- 몇 명 정도나 되는지. 지금 아직 다 취합이 안 됐는데요. 지금 그 낚시터 주변 분들만 지금 현재 올려주신 겁니다. 거의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올려주신 건데 1,000명이 넘습니다. 아니, 저도 네. 이제 관련된 내용을 좀 듣긴 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뭐냐면 이제 낚시하는 뭐 자유도 있고 다 하는데 우리 안성 같은 경우가 특히나 문제는 그 낚시할 수 없는 곳이 있어요. 근데도 이게 이제 농번기철이나 이런 부분 보면 그 낚싯대를 뭐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차량으로 농로를 막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이장님들 이런 분들이 그 낚시터 주변에 일단은 농사를 지으러 못 들어가시니까 이런 부분을 강제하고 이게 과태료를 좀 부과해달라고 들어오는 민원이 상당한데 이걸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관련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하여튼 민원들도 상당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합리적으로 저는 낚시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 거주 환경을 지키는 우리 주민들과의 이게 같이 살아가는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절대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나 보여지고요. 그리고 반제 낚시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제 낚시터는 지금 버스가 못 들어갑니다. 제가 뭐냐면 거기도 지금 그래서 우회 도로를 지금 해달라고 지금 하고 있지만 문제는 그 주차장에서 그 낚시 온 차량들이 너무 많다 보니 이 버스가 안까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 제기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게 하여튼 낚시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들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이제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이 낚시조례가 낚시인들에게 큰 피해가 되는 거라고 하면 저는 제정하는 데는 반대하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다. 절대 그런 부분은 없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시죠. 네, 이건실 의원입니다. 지금 이제 낚시 통제 구역 지정에 대한 부분이 기존에 없다가 다시 생기면서 사실은 좀 안성의 사회적 이슈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아까 앞선에서도 뭐 의원님들 다들 얘기하셨고 또 대표 발의자이신 뭐 정토근 부의장님도 다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우리가 이제 보통 조례를 제정할 때 보면 주민의 이제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위임 사항을 지금 이제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있는 낚시 통제구역으로 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안성시에서 이 낚시 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운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 안에 대한 것들을 여기서 담기는 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또 집중을 하나 해야 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수면 관리자, 수면 임대자, 그다음에 안성시 농어촌 공사가 이제 협의를 해야 한다라는 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낚시 통제구역 지정을 할 때 제3조에도 끝에 보시면 1항의 끝에 보시면 이 경우 수면 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 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된다라는 말이 있고요. 그다음에 4조의 낚시 통제구역이 지정 해제 변경 등에도 보시면
이 경우 수명 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명 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주민 의견들이 이제 뒤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요. 이제 페이지 13페이지에 보시면 10번째 나와 있습니다. 실태조사 및 의견 수렴을 이제 이렇게 넣어 달라.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아까 황윤희 의원님이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의견을 이제 수렴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법에서 나와 있지만 조금 더 구체화를 시킨 것 같습니다. 근데 관가부서에 여쭙겠습니다. 이 사항을 조례에다가 아니고 우리가 규칙에다가 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까? 건의사항 말씀하십니까? 건의사항. 그건 이제 세부 조례 다음에 우리가 집행부에서 세부 규칙을 또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요거는 좀 여기 의견이 나온 대로 의견이 나오면 그걸 세부 규칙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조례 안에서도 그 내용을 아예 저버린 게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안을 넣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한번 수렴을 해봐 주시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규칙에서 한 번 더 담아 주시고,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의회에서도 저희는 주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모든 일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과연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이 되었느냐, 협의가 되었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우리 집행부들도 항상 어떤 일을 하실 때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나누실 수 있는 장을 계속 마련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네. 이번 조례 발의하면서 이제 이렇게 좀 뜨거운 조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렇다 보니 어떤 부작용 관련된 부분도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공청회를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1000여 명이 넘는 분들도 서명을 또 해주시고 뭐 이런 부분 관련돼서 우려점들은 불식시키기 위해서 뭐 우리 집행부하고 또 긴밀하게 노력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없으시면 원안 가결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중 의사일정제 9항 안성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이견이 있어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의사일정제 9항 안성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안성시 회의 규칙 제48조에 의거 거수 투표로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넷, 반대 0,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제 9항 안성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정토근 위원님, 윤종찬 축산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